오늘은 박완석의 한각의 나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두고 영주와 영탁 남매가 벌이는 갈등과 요게 이제는 첫 번째 갈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 어머니의 아픔이 잔잔하게, 이때 홀 어머니의 아픔, 요게 이제는 바로 이제 영주 어머니겠죠? 드러난 소설이다 해서 크게 갈등 구조를 두 개로 이렇게 놓고서나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쪽이고요. 특정 인물인 영주를 초점화자로 내세워. 자, 이 초점화자라고 하는 것은 3인칭 전적 작가 시점 중에서도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상황을 살피는 걸 얘기하죠. 젊은 과부가 된 후 새 아이를 힘겹게 길러온 어머니의 내밀한 아픔을 형상화하였다. 작가는 노인이 되어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어머니, 딸의 집에서도 아들의 집에서도 평온을 누리지 못한 채 가출을 하여 옛날에 허름한 종암동집을 닮은 천계사 포교원에서 꿈을 꾸듯 안식을 얻는 모습을,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가벼움과 자유로움으로 현실의 경계를 넘어 날개를 잡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안착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문장이 좀 꼬였어요. 길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머니가 뭐 평온을 얻어 어디서 옛날에 허름한 종암동집을 닮은 포교원에서, 포교원이 포인트가 아니라 옛날에 허름한 종암동집,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로 넘어가서 평안을 얻는 거야.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때? 살아온 무게와 잔재를 털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획득해? 자유로움을 획득한 뭐 같다? 나비 같다. 그래서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것이겠네요. 자, 8단.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영주는 아까 해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주가 바로 초점 화자가 되겠네요. 시간 강사 6년 만에 대전의 대학 전임 강사 자리를 맡는다. 인물 소개하고 있죠. 신분. 그녀는 성취감 때문에 힘든 줄도 몰랐던 처음과는 달리 허탈해지는 것이 공부한다고 날치던 여자의 한계인 것 같아 혐오스러워지기도 한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나 봐요.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영주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두둥 관찰 대상인가요?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된다. 전개. 지난번에도 어머니는 가출을 시도했고 몇 시간 뒤 의왕터널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은 남동생 영탁이네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데 동생한테 가서 짜증나겠다. 영주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딸하고 사는 것을 굴욕스럽게 여기게 되었는지, 당연히 아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불만을 갖는다. 그러나 아들의 집으로 가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갈망을 생각해 어머니를 남동생 집에서 모시게 하고 불안과 걱정에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와우! 영탁의 처가 어머니가 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면 뭐니 이거는 또 상태가 더욱 나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게 된다. 결국은 영주든 영탁이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힘겹게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는 치매를 앓게 되었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인 영준의 외아들인 영탁이네를 오가며 자식에게 의탁해 살지만, 잠깐, 옛날에 살았던 허름하고 낡은 종암동집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곳은 궁극적으로는 어디겠니? 종암동집이겠네요. 따당. 결국 어머니는 가출을 하게 되고 종암동집을 닮은 천계사 포교원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린다. 설정. 어머니가 찾아든
천계사 포교원에서는 14살 때 흉측한 일을 당한 후 무당이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려온 마금이 곧 지금의 자연스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부엌일이 서툰 자연스님에게 애정 섞인 타박을 하며 상을 차리는데 이때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자식을 거두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결말. 반년 동안 어머니를 백방으로 찾던 영주는 포스터를 붙일 겸 서울 근교에 있는 노인들의 수용기관을 찾아다니다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데 외딴 집을 보게 된다. 영주는 이상한 힘에 끌려 그 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빨랫줄에 나붙기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발견하게 된다. 아, 여기가 청계산가 보네요. 그리고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 다덕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영주는 어머니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나비인가요? 자, 영주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큰 나비가 되는 환상이죠. 이 세계를 경험하며 어머니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니까 결국은 영주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영주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건 전형적으로 영주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영주를 놓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는 맞아요. 그 대신에 이제는 영주의 입장에서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대소설이고요. 사회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YC라고 합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인데 그 능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생명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돌봄의 윤리의식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대상 인물의 삶의 단편이 포착되고 있다. 자, 읽어볼까요? 호박범벅을 만들면서 어머니가 신바람을 내셨으면 좋으련만 영주는 얘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좀 망연해진다. 어머니는 아직도 호박범벅을 만드실 수가 있을까? 이까지 호박범벅 따위로 어머니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부성기를 다듬어 반찬을 만들고 생선 비늘을 긁어 절이거나 조리고 국이나 찌개 간을 보는 일은 100만 년이 넘게 허구한 날 되풀이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신바람이 나서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 일에 진력이 나서 매사 시들어야 하는 걸 이상한 눈으로 볼 게 뭐였을까? 자, 이거는 어머니가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영주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가 볼까요? 아들과 딸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증세는 하루하루 더해갔다.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냐 딸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데가 과천이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치매기가 있었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치사하게 아들내서 딸내로, 딸내서 아들내로 보따리처럼 옮겨 다니느니 여기도 저기도 아닌 과천이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자, 어머니에 대해서 서술하는 장면도 결국은 누구 입장이야? 그렇지, 영주 입장이죠. 영주 입장에서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 입장이 아니죠. 이 작품의 작가는 영주의 시선을 통해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함과 동시에 천계사 포교원에서 삶의 자유와 행복을 얻는 어머니를 나비에 비유하는 영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의 인물인 영주는 초점 화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 밖의 전적 서술자는 영주의 시선과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에 한정하여, 그래서 아까 제한적 서술자였어요. 서술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인물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있겠네요. 자, 영주, 서술자죠.
서술자이면서 홀 어머니와 함께 두 동생의 육아를 책임진 억척스러운 여성이면서 대학교 강사이기도 해요. 또한 천계사 포교원에서 삶의 자유와 행복을 얻은 어머니를 나비 같다고 여기면서 환상의 세계 일로 인식하는 인물입니다. 어머니,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운 의지의 여인이다. 그런데 노년의 치매 증상으로 가출을 시도하다가 어디서 천계사 포교원에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한다. 두둥. 동생 영탁, 영주의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해요. 큰아들 장자죠? 장자 아들 중심의 체면 치레를 중시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그다지 썩. 영탁의 마누라 뭐요? 비인간적이고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의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계야 포교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부끼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보았다.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앞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앞에는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거리면서 더덕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여지껏 누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70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 낀 천진 덩어리일 수가 있다니. 와우. 암만 해도 저건 현실이 아니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곳은 현실이었으니까. 현실과 환상 사이는 아무리 지척이라도 아무리 서로 투명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이니까. 뭐야 그러니까 영주는 어머니가 엄마 왜 여기 있어 하고 쫓아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게 마지막 부분.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소설의 결말은 주인공의 운명이 확정되고 악당은 벌을 받고 서로 간의 오해가 풀리고 애인들은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헤어지든가 어쨌거나 간에 만나든 헤어지든 일단 간에 결론은 나요. 그렇다면 이 소설로 본다면 가출한 어머니를 찾는 딸의 의식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결말이 하겠어? 엄마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못 찾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이 나야겠죠. 즉 주인공과 영주와 어머니의 관계, 즉 운명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소설에서 결말은 주인공이 어머니를 날개를 짚고 쉬고 있는 큰 나비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유롭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곳은 현실이고 어머니가 있는 곳은 환상이라고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환상과 현실, 현실과 환상 사이는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투명해도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어머니의 이러한 생활을 환상이라고 느끼며 놀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 열린 결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나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야 나 여기 있을래 그럼 여기 있어 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을 열어놓음으로써 독자의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말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은요. 사전을 살짝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작품에 대한 거는 여기저기 참고자료. 그 다음에 내 생각. 이게 막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